네, 안녕하세요. 자, 통계 기출 2017과 18을 좀 합쳐봤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이제 같이 선생님이랑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음, 문제를 풀면서 가장 베스트는 먼저 풀어보고 문제를 보는 것이죠. 본인이 어디까지 맞췄는지 확인을 하고 틀리더라도 선생님과 푼 것과 비교하면서 본인의 풀이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5명이라 15명이에요. 네, 이거 좀 약간 미스입니다. 15명. 15명이 이제 일주일 동안의 운동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주황값과 채빈값을 구하는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 먼저 쉽게 풀 수 있는 건 뭘까요? A와 B 중에서 당연히 최빈값이겠죠. 최빈값은 그냥 여기서 명수가 가장 높은 애를 찾으면 됩니다. 바로 얼마예요? 5죠. 그래서 B가 바로 5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를 구해야 될 텐데요. 이 A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숫자를 써줘요. 여기다가 3, 4, 5, 2, 1. 그럼 그만큼 횟수를 이제 적어주는 거거든요. 3이 몇 번 나왔다? 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을 써주고 그 다음 4를 몇 번 써줘요? 4번 써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를 5번 써줍니다. 숫자를 또 끊어주고 그 다음에 6을 뭐 2번 써준다. 이렇게 숫자 끊어주고 7을 한 번 썼다. 이렇게 숫자를 끊어줍니다. 그럼 이 개수를 총 해보면요. 개수만 총 더해보면 몇 개가 나오냐면 15개가 나와요. 15명이니까. 그쵸? 여기서 중앙값을 하려면 몇 번째 수가 나와야겠어요? 8번째가 나와야겠죠? 8번째. 8번째 있는 수는 가운데 있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값도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에서 5를 빼주면 0이 나옵니다. 답은 3번. 자, 2번. 2번과 4번을 바로 해서 풀어볼 건데요. 자, 옳은 것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틀린 부분을 X로 표시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표값에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 등이 있다. 자, 분산과 표준편차는 대표값이 아니라 삼포도 개념이죠. 평균과 중앙값은 항상 같은 값이다. 네,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땐 중앙값과 평균값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값은 자료에 있는 값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런 경우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경우 중앙값은 2와 3의 평균값인 2.5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닐 수도 있고요. 분산은 항상 양수이다. 분산이 0인 경우가 있나요, 혹시? 그쵸? 바로 흩어짐 정도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11111 이런 경우겠죠. 이런 경우는 분산 흩어짐의 정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편차가 전혀 없잖아요, 모두. 그러니까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항상 양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산이 클수록 표준편차도 크다. 표준편차의 정의가 뭐였었죠? 루트 분산이었었죠. 근데 안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밖에 있는 숫자도 어쨌든 점점 커집니다. 루트 3보다 루트 5가 크고 루트 5보다 루트 7이 더 크고, 네, 그런 경우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디귿과 미음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바로 다음 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옳은 것을 아까처럼 똑같이 동그라미 치고 옳지 않은 것을 X로 할게요. 기억, 자료의 값 중에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 중앙값이 전체의 특징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 맞죠? 중앙값 때문에 평균이 너무 좀 쓸모가 없어지니까 중앙값을 이제 극단적인 값 때문에 평균이 쓸모 없어지니까 중앙값을 도입한다고 교과서 개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니은 별량이 서로 다른 자료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값은 자료 중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게 굉장히 좀 고급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6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x1, x2, x3, x4, x5, x6 이런 식으로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쫙 나열됐다고 해봐요. 그쵸? 별량이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크기 순으로 우리 나열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중앙값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중앙값은 얘네 둘의 평균이에요. 그쵸? 그럼 얘네 둘이가 다르다면 이 중앙값도 당연히 x3보다는 크고 x4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쵸? 중앙값이 만약에 여기가 3과 여기 4였으면 여기는 중앙값이 얼마 되는 거야? 3.5가 되는 것처럼. 그쵸?
그럼 6개의 수와는 또 다 다른 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랑 얘랑도 다르니까. 그잖아. 이해되세요? 6개의 수가 다 달라. 근데 이 수 자체는 앞에 있는 수랑 뒤에 있는 수랑도 또 달라.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료 중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주황값은 주어진 자료 가운데 위치한 값이다. 주어진 자료 그냥 무조건 가운데에 위치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했었을 때?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이건 뭐 정의죠? 맞죠? 표준 편차는 어떤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맞죠?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그런 수를 산포도라고 그랬죠. 근데 산포도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형식 중에 이제 뭐 분산도 있고 표준 편차도 있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미음은 맞습니다.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 자, 여기서 말한 고르다의 개념이 뭐였었죠?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의미였었죠. 그쵸? 그런데 표준 편차가 클수록 분포 상태가 고르지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비읍도 틀린 말이겠죠. 시옷.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평균을 먼저 알죠. 그 다음에 누굴 알아야 돼요? 편차 알아야 돼요. 그쵸? 그 다음 편차 가지고 분산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였잖아.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이 꽤 험난했죠. 생각보다. 그래서 시옷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디귿이랑 비읍. 답은 2번이 되겠네. 다음 3번. 자, 주어진 지금 개수의 자료 평균과 최빈값이 모두 1일 때 이게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빈값이 1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1이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 x랑 y 중에 누군가는 x랑 y 중 누군가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둘 다 1이 아니어버리면 최빈값으로 1이 선정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1일 수 있죠. 1이어야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평균도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한번 써먹어 보시면 얘네들을 다 더해줍니다. 다 더해준 다음에 개수가 몇 개예요? 7개죠? 7으로 나눠줍니다. 이것의 값이 1이 나와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을 7로 나눈 게 1이 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7이 되고 8이 됩니다. 8. 그쵸? 근데 둘 중에 하나는 1이라고 그랬어요. x, y는 정수고. 그럼 여기가 1이면 y가 7이고 y가 만약 1이면 x가 7이겠죠. 근데 걔네 둘을 곱하는 문제니까 여기서 y가 x보다 더 크니까 뭐예요? 첫 번째 얘겠죠. 그래서 x와 y의 곱은 1 곱하기 7이니까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아래 표는 중학교 3학년 5개 반의 2학기 중간고사 수학성적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이제 고른 건데 2반과 3반의 학생 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 수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의미 없고요. 수학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은 4반에 있다. 자, 평균을 알려줬을 때는요, 그 각각 개별 별량의 값을 알 수는 없습니다. 1반은 5반에 비해서 수학 점수 산포도가 크다. 자, 산포도가 크다라는 산포도의 형식 뭐예요? 여기선 뭐가 나와야 돼? 표준 편차죠. 그러면 도리어 3번을 말로 바꿔서 설명하면 1반은 5반에 비해서 표준 편차가 값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자, 1반은 표준 편차 값이 6이고 5반은 루트 7입니다.
6이 루트 7보다 더 크죠? 왜냐면 6은 루트 36이니까.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죠. 수학 성적이 평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반은 5반이다. 5반이 아니죠? 몇 반이에요? 4반이죠. 수학 점수에 대한 편차의 총합이 가장 큰 반은 3반이다. 자, 표준 편차가 가장 큰 반 9. 3반. 맞을 것 같죠? 저도 처음에 맞은 줄 알았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낚이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저도 이런 스타일을 꼭 좋아하지만은 않는데, 편차의 총합은 언제나 얼마예요? 0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이 총합이면, 요건 뭐예요? 요곱을 사실 개수로 나눠준 게 분산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편차 제곱이 가장 큰 반이 총합이 큰 반이 분산 더 크고 표준 편차도 역시나 커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 이렇게 됐었으면 이건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없잖아요. 없고 그냥 총합이라 돼 있는데 편차의 총합은 0이다. 늘 배웠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5번도 당연히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전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계산을 좀, 그러니까 문제 똑똑히 봐야 돼. 이게 말로 해서 실수 되게 많이 이런 거 잡힐 수 있으니까. 또 풀이도 시간이 또 꽤 길어요. 2차 함수보다 시간이 더 길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문제를 보는 습관이 통계에서는 좀 더 필요할 것이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은 이제 ABCD 모의 훈련을 진행해서 이제 출동 시간과 편차를 나타낸 겁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한번 볼까요? C지역의 출동 시간의 편차는 C지역 X라고 되어 있죠? 이거 X 값을 나보고 구하라는 소리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한마디로 여기서 평균이 몇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평균을 먼저 찍고 넘어가야지, 당연히. 그치? 여기서 이 별량 값에서 평균을 뺐을 때 편차가 나오잖아. 그치? 평균을 뺐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것은 몇을 뺐다는 소리야? 5잖아. 그래서 평균이 몇이다? 5다. 이걸 먼저 찝고 가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5를 살짝 넣어주고, 그러니까 5를 여기다 살짝 넣어준 다음에 빼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편차는 마이너스 1분 맞구나. 그래서 맞습니다. 5개의 지역의 출동 시간의 평균은 5분이다. 예, 구했죠, 방금. 표준 편차, 5개 지역의 표준 편차는 8분이다.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죠. 요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돼요? 편차의 제곱을 당연히 구해야겠죠. 편차의 제곱. 그럼 제가 잠깐 여기 밑에다 써볼게요. 1, 4, 1, 25, 9가 되네요. 자,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6 더하기 34네요. 그러면은 40이네요. 이 40을 5로 나눠줍니다. 5로 나눠줍니다. 그럼 8이네요. 이게 뭐예요? 분산이죠, 분산.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루트 8이죠, 루트 8. 분산의 루트를 씌운. 그쵸? 그러니까 3번은 틀렸습니다. 자, B 지역의 출동 시간은 5개 지역의 출동 시간의 평균보다 짧다. B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죠. 예, 3은 5보다 평균은 5시간보다 짧죠? 맞습니다. 편차가 마이너스니까. 5개 지역의 출동 시간이 평균보다 출동 시간이 더 긴 지역은 두 곳이다. 어딘가요? 5보다 더 큰 숫자가 큰데 어디예요? 6이 있고 10이 있네. A랑 D죠. A, D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 맞죠? 4번 몇 번이다? 3번이죠. 그쵸?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인 거죠, 실은. 네. 다음. 자, 아래표는 턱걸이 기록의 이제 편차인데 6회에 걸쳐서 턱걸이 기록의 표준 편차 의 값은 구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지금 뭐가 안 나왔어요, 사실은? 평균이 안 나왔죠, 평균.
평균이 안 나왔죠? 여기 1회겠죠, 당연히. 1회. 자,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평균을 구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평균을 구할 필요가 없네. 왜? 편차를 알려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겠어? 편차를 총합이 얼마니까? 0이잖아. 그래서 편차를 먼저 구해주는 거야. 이 x를 구해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3과 마이너스 3 만나서 없어지고 x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겠네. 그럼 x가 얼마란 걸 알아요? 1이란 걸 알죠. 그래서 x가 1이라는 걸 먼저 알아냅니다. 됐죠? 그럼 이제 표준 편차 구하려면 편차의 제곱을 써주면 되겠죠. 밑에다 써주세요. 4, 9, 1, 9, 0, 1. 자, 다 더해줍니다. 14 더하기 10이니까 얼마예요? 24죠. 24인데 24를 개수 6회로니까 6으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4. 이게 뭐예요? 바로 분산이죠.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루트 분산이니까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서술형 1번입니다. 자, 2018 한번 서술형 한번 봅시다. 클래스 좀. 자, 10명의 일요일 하루 동안의 컴퓨터 사용 시간입니다. 컴퓨터 사용 시간의 평균과 중앙값을 구하는 건데요. 배점이 4점이네요. 꽤 높은 편인데, 자, 평균은 뭐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싹 다 더합니다. 근데 중앙값을 각각 구하라 했으니까 저는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크기 순으로 다시 재정리해서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부터 먼저 써볼게요. 0 있죠? 네. 그 다음에 1이 몇 개 있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래서 1을 3개 써줍니다. 그리고 2가 총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네. 4번을 써줍니다. 그리고 3, 그 다음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럼 중앙값은 이거 누가 봐도 얼마예요? 중앙값은 바로 알 수 있죠?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중앙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평균. 자, 평균은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0은 뭐 셀 필요가 없고 1이 3개 있고 2가 4개 있고 3은 1개 있고 14 1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정리해서 얘를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냐? 2.8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크기 순으로 재정리하는 것이 아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풀이 과정에 굳이 껴놓자면요. 자, 위에서 구한 값 중에서 어떤 값이 대표값으로 더 적절합니까? 누가 봐도 누가 더 나아요? 2가 더 낫죠. 왜 그래? 14가 있잖아, 14가. 이 14가 있어버리니까 2.8이라고 그랬을 때 지금 2.8보다 높은 애가 3이랑 14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2.8보다 낮잖아. 그쵸? 근데 2라고 해줬을 때 좀 좌우 밸런스가 맞잖아. 그쵸? 그래서 중앙값은 중앙값 2가 더 적절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서술형 2번 별표 한번 쳐주세요. 왜 이게 별표냐? 여러분들 계급이라 하죠.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셨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막대 히스토그램 같은 거 보시면은 거기서 보면 계급 값이라는 또 개념이 있었어요. 계급 값. 그쵸? 이 계급을 대표하는 값인데,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준이네 반 18명 가지고 지금 이제 TV 시청 시간을 조사를 했네요. 그쵸? 자,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풀이 과정을 한번 자세히 한번 선생님도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편차를 A, B, C, D에 알맞는 값을 각각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계급값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이 계급값은요,
개그 끝값 얘네 둘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이죠. 똑같이 방법을 하면 3, 5, 7, 9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것도 편차가 안 나왔기 때문에 평균을 구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계급값 곱셈 도수를 해주시면 돼요. 계급값 곱셈. 계급값 해당 내의 계급에 있는 계급값 곱셈 도수를 해주고 그것들의 총합들을 전체 도수로 여기서는 얼마예요? 18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뭐다? 평균이다 라고 중1 때 배웠으셨을 겁니다. 그럼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1, 그리고 3 곱하기 2, 5 곱하기 4, 7 곱하기 9, 9 곱하기 2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해요. 구해줘 보면은 27, 63, 1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108이죠? 18분의 108이니까 6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이 6인 거예요. 자, 그럼 편차인데 이 편차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평균에서 평균을 이제 빼는 건데 별량을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계급값에서 빼주세요. 계급값에서. 그러니까 1에서 6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3에서 6을 빼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똑같이 해주면 5에서 6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7에서 6을 빼주니까 1, 9에서 6을 빼주니까 3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쵸? 네, 여기 편차 써줄게요. 네. 그럼 C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 C랑 A, B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C와 D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얘네들을 이 편차를 학생 수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는 3을 2를 곱해주니까 6이 되는 거죠. 똑같이 나머지 칸도 채워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학생 수에다가 이쪽 부분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9가 되겠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3 곱셈 2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5 곱셈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거 총합이 다 0이 되어야 뭔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15거든요. 여기서 15니까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반드시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자, 그럼 주말 TV 시청 시간에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편차들의 제곱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제곱에 제가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자,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다시 한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얼마였죠? 9 빼기 7에서 6을 빼니까 여기가 1이구나. 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칸 나누고 여기를 제곱이라 할게요. 그 편차들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5, 9, 1, 1, 9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대에서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1, 2, 4, 9, 2 이렇게. 그러면 25, 18, 4, 9, 18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를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36 더하기 13 더하기 25가 나오네요. 그러면 좀 계산이 좀 힘들지만 마저 구해줍니다. 74네요.
74 총합을 학생 수 18만큼 나눠주는 게 뭐예요? 분산이죠. 그러면 9분의 37이 나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값이니까 9분의 37의 루트를 씌운 값은 3분의 루트 37 값이 나오죠. 이게 답이네요. 자, 여러분들 중에 정수가 나와야 뭔가 정답이고 이렇게 복잡한 수로 나오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제 경향이 좀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내가 한 계산이 맞는지 틀렸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잖아요. 이 통계가 되게 실수가 많은 단원이거든요. 저도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좀 이렇게 검토가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좀 써줘야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써주시고요. 특히 제가 이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이렇게 계급 값으로 보는 거, 이게 만약에 막대 그래프로 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0, 2, 뭐 4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온다. 뭐 이렇게 뭐 3, 뭐 5 이렇게 볼게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균 1이 3이다. 횟수가 3이다. 그러니까 1, 1, 1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3이 뭐 5다. 그러면은 3이 5개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별표 한번 치고, 네. 오늘 통계 프린트물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식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제 계산이 좀 사실 좀 노가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좀 번거로운데요. 여러분들 꼭 실수하지 않고 문제 꼭 방심하지 않고 문제 정확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